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와 손에 든 스마트폰, 이 둘을 만드는 산업이 만약 손을 잡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거대한 만남,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미래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요, 두 산업의 운명이 걸린 정말 거대한 배팅인 셈이죠. 자, 그럼 2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? 스마트카 시대에 왜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할까요? 그러니까 그냥 부품 사다 쓰는 관계,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. 두 산업의 생존이 어떻게 서로에게 달려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 둘의 만남이 왜 필연이었는지부터 살펴보죠. 이 파트너십은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. 서로가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둘의 관계가 완벽한 윈윈 구조라는 점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이제 자동차 회사는요, 이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좋은 칩이 바로 경쟁자를 따돌리는 비밀 병기 같은 거니까요. 반대로 반도체 회사는 어떨까요?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 시장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클 수 있는 엄청난 엔진을 달게 되는 거죠. 2000,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2025년이면 스마트카 한 대에 들어갈 반도체의 예상 개수입니다. 기존 자동차의 2배가 훌쩍 넘는 양이죠.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수천만 대의 차에 각각 칩이 2,000개씩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수요가 바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말이죠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조합에도 당연히 위기가 있었습니다. 이 거대한 동맹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큰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.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? 혹시 몇 년 전에 자동차 사려고 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몇 달씩,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억 있으신가요? 전문가들은 그 대란이 그냥 우연히 터진 블랙스완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자동차 공급망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마 터진 신호였다는 거죠.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두 산업은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게 된 겁니다. 당시 지적됐던 핵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. 첫째, 기술적으로 자동차에 어떻게 슈퍼컴퓨터를 집어넣지? 하는 문제. 둘째, 공급망 측면에서 해외에서 뭔 일 터져도 칩 공급이 안 끊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? 하는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산업이 어떻게 하면 손발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? 하는 바로 이 협력의 문제였죠.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는 거대한 숙제였습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. 이들은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대담한 세 가지 전략적 베팅을 시작합니다. 이들의 해법은 이랬습니다. 컴퓨팅 성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자동차 혼자 끙끙 앓게 하는 대신에 도시 전체 인프라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풀고요. 공급망이 불안하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자. 현지화로 방향을 틀고, 협력 방식이 애매하다는 문제는 기존의 갑을 관계를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.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대담한 베팅들은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요? 자, 2024년 현재 그 중간 성적표를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. 첫 번째 베팅의 결과물이 바로 이 더블 스마트 시티라는 건데요. 이거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예요. 자동차의 두뇌 부담을 도시 전체가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. 차가 혼자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깔린 센서나 클라우드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연산 부담을 나누는 거죠. 덕분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의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. 두 번째 베팅, 공급망 현지화는 어땠을까요? 2021년만 해도 중국 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 비율은 고작 5%에 불과했어요.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3년, 이 수치가 10%까지 뛰어오릅니다. 2년 만에 2배. 이거 정말 무서운 속도죠. 하지만 이 10%라는 숫자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하이로 하이 패턴인데요.
그러니까 기술이 비교적 간단한 저사양 칩, 그리고 아예 최첨단이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사양 칩은 국산화가 엄청 빨라요.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어중간한 중간급 칩입니다. 여긴 극도의 안정성이 생명이라서 이 분야가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도전과 성공의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? 그건 바로 협력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. 과거 방식은요, 진짜 전화 전달 게임 같았어요. 자동차 회사가 1차 부품사에 주문하면 1차는 2차에, 2차는 반도체 회사에 이렇게 한 단계씩 거쳐서 주문을 내렸죠. 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제는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이 새로운 생태계 모델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. 여기서 핵심은 완성차 업체가 바로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지휘자가 전체 곡의 방향을 딱 정하면 이게 1단계고요. 그럼 각 파트의 연주자들, 그러니까 칩 설계사, 알고리즘 개발사,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게 2, 3, 4단계인데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악보, 즉 부품을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음악 자체를 함께 창조하는 정말 혁신적인 방식인 거죠. 오늘 우리는 중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는 협력 모델이 과연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